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포 주기마저 하도록 할게요. APC 배웠죠? APC. Anaphase Promoting Complex. 얘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E3 ubiquitin ligase. 다른 단백질에 필요 없어진 단백질에 유비퀴틴을 붙여서 유비퀴틴을 여러 개 붙여서 폴리 유비퀴티네이션을 시켜서 그 단백질을 표시하면은 그 단백질은 용도 폐기되어서 프로티아솜에서 분해가 된다. 그래서 APC라는 E3 유비퀴틴 라이게이즈가 전 시간에 그 시스터 크로마티드를 붙잡고 있는 코엔신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 시큐린이라는 거를 갖다가 폴리유비퀴티네이션 시키면 시큐린이 분해돼서 없어지고 시큐린이 없어지니까 세포로이즈가 활성화되어서 코엔신을 분해한다는 메커니즘을 배웠었죠. 자, APC, Anaphase Promoting Complex의 또 다른 substrate, 또 다른 유비퀴티네이션 시키는 타겟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재미있게도 사이클린 B예요. 사이클린 B. APC는 최종적으로 사이클린 B를 유비퀴티네이션 시켜서 M기를 끝내고 M기의 다음 뭐죠? G1기.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자, G1, S, G2, M기가 끝나면은 다시 G1기. 자, 책에 오타가 있어요. 이거 G1이 아니라 G2로 되어 있는 책도 있죠. G1으로 바꿔주세요. 대단히 트러블리 죄송합니다. 빨간색으로 G1기로 넘어가게 된다. 자, 다시 복습을 해볼까? 세포 분열기인 M기는 프로페이스, 프로메타페이스, 메타페이스, 여기 메타페이스가 또 있죠. 메타페이스, 애나페이스, 텔로페이스로 나눌 수 있지. 그런데 APC에 의해 후기가 진행됐으면 자, 시큐린을 없애서 시스터 크로마티드 두 개로 나눠줬고, 그죠? 두 개로 나눠줬고, 양쪽으로 끌고 가고. 그러면 이제 후기가 끝났으면 이제 슬슬 M기를 끝내고 다시 G1기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M기에 사용되는 사이클린을 분해해버리는 거지. M기에서 CDK1, 사이클린 B1, B 컴플렉스가 M기에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CDK 사이클린 B 복합체인데 사이클린 B를 유비퀴티네이션 시켜가지고 분해해버리면은 이제 CDK1이 기능을 못하겠죠. 그렇다면 E3 유비퀴틴 결합 효소인 APC가 사이클린의 분해에 관여하는 것 아닐까요? 맞다. 우리가 M기의 사이클린을 분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APC가 M기의 사이클린을 분해해요. 뭐라고 이런 배은망덕한 몇 페이지 안만 펼쳐봐. CDK1이 사이클린 B의 도움으로 APC를 인산화시켜서 활성화시켜준 거죠. 근데 활성화시켰는데 얘가 배은망덕하게 다시 사이클린 B를 유비퀴티네이션 시켜서 얘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배은망덕 냉정한 세포생물학의 세계야.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고 영원한 단백질이 어디 있니? 자, 유비퀴틴을 갖다 붙인다. 자기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사이클린 B가 분해되어서 CDK1, 사이클린 B 컴플렉스가 일을 못하게 되면은 CDK1의 액티비티가 없어지고 그러면 M기에서 G2기가 아니고 G1기로 다시 원상태로 넘어가게 된다. 네 번째, 세포 주기 확인점, 셀 사이클 체크포인트. 셀 사이클을 각각 진행하기 전에 준비가 다 돼 있나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봤었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또 수능 같은 시험을 봐서 자격이 있는 학생들만 입학을 시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포 주기가 진행될 때 각각의 세포 주기가 얘가 진행해도 되나 자격이 있나 확인하는 스텝이 바로 셀 사이클 체크포인트, 세포 주기 확인점이에요. 세포 주기를 진행하기 전에 세포의 준비가 되었는지 검사를 하고 진행한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셀 사이클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스핀들 어셈블리 체크포인트, 방추사 조립 확인점. M기의 메타페이즈에 이 염색체에 다 방추사 뭐라 그랬죠?
카이네트 코어 마이크로튜블이 다 붙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 자,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이렇게 돼 있고 방추사가 가서 달라붙고 후기가 되면 떨어져 나간다고 했죠. 여기 붙어 있는 컴플렉스가 분해되고, 그죠? 뭐에서 분해된다 그랬죠? 코에신이 세퍼레이즈에서 분해되면서 메타페이즈에서 아나페이즈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스핀들이 방추사가 저렇게 시스터 크로마티드 양쪽에 정확하게 결합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다시 make sure 확인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붙지 않고, 만약에 제대로 안 붙어 있는 상태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안 되고, 뭐 떨어져 이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 양쪽으로 간다든가, 그죠? 이쪽이 못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두 개가 다 간다든가. 만약에 방추사가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나페이즈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는 이쪽으로 다 가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돼서 염색체 개수의 이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유전적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저 셀 사이클 체크포인트 중에서 스핀들 어셈블리 체크포인트, 방추사 조립 확인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세포 주기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셀 사이클 체크포인트를 체크하는 여러 기능들이 망가지면은 저런 다른 세포의 염색체가 제대로 분배가 안 되는 일이 생겨난다. OSN이 세퍼레이즈에 의해 분해되지 않으면 한쪽 다른 세포의 두 개의 남의 염색 분체가 모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방추사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NFAS로 넘어가면 분열이 생기는 다른 세포의 하나는 염색체가 모자라게 되고 또 하나는 염색체가 많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어뉴플로이드라고 그러죠. 어뉴플로이드. 뉴플로이드. 염색체 개수가 이상한 거.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 뭐 XXY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다운 증후군도 염색체 중에 하나가 3개를 가지고 있어서 한 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셀 사이클 체크 포인트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행한 일들이다. 또한 마이크로튜블이 붙지 않은 카이네토 코어에 모인 매드버브가 시리스 20 단백질을 붙잡아 APC의 활성화를 막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APC,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가 활성화되려면은 언제 활성화되어야 되겠어요? M기의 메타페이즈가 다 준비가 된 후에, M기가 다 준비가 돼서 염색체들이 제일 뚱뚱해지고 염색체들이 모두 다 적도면에 배열하고, 그죠? 모두 염색체의 카이네토 코어에 방추사들이 달라붙은 이후에, 그 이후에 APC,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가 활성화돼야겠죠? 그래야지만 아나페이즈로 진행되니까. 메타페이즈가 채 일어난 상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가 먼저 활성화되면 안 되겠죠. 모든 일은 순서대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죠? 중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를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뭐든지 순서대로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방추사 붙었어요. 너희들이 방추사가 결합한 것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자, 메타페이즈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아나페이즈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가 활성화된다. 여기서는 멀리 보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예전 교과서 우리 버전 1 내용이에요.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세포 분열의 후기 애나페이즈로 넘어가야 하므로 방추사가 제대로 염색 분체에 결합하지 않으면 세포 주기의 진행이 안 된다. 이 확인점을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방추사 조립 확인점, 스핀들 어셈블리 체크포인트. 스핀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나? 스핀들이 제대로 카이네토 코어에 결합하고 있느냐? 자세한 메커니즘 너무 복잡하니 생략하다. 자,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건 아니야. 예전 교과서 내용인데 이번에는 그 메커니즘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죠. 자, 예전 교과서에서는 우리를 무시했었군. 누굴 무시했어? 매드버브 단백질, 매드버브라는 놈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스핀들 어셈블리 체크포인트에서 활약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언니들이죠. 얘가 시스터 크로마티드니까 시스터. 언니들, 여기 우리 카이네토 코어에 좀 붙어 있으면 안 돼? 매드하고 버브는 평소에 카이네토 코어 여기 붙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너희 귀엽네. 계속 붙어 있으렴. 매드하고 버브는 평소에 떨어져 있으면 활성화가 안 되다가 평소에는 붙질 않아요. 근데 오직 얘네들은 어디서 서로 모이냐? 카이네토 코어 주변에만
카이네틱 코어가 있을 때만 주변에 모여요. 자기들끼리는 따로 밖에서는 서로 어울리지 않고 둘 다 카이네틱 코어를 좋아하니까 카이네틱 코어 주변에 오다 보니까 두 개가 여기 모이게 돼요. 우리 매드가 버브와 같이 카이네틱 코어에 활성화되어 같이 있으면, 여기 같이 존재하면은 활성화되어서 매드 버브 컴플렉스가 활성화되어서 APC의 구성 성분, APC 4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4개의 서브 유닛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여기 노란 애 이름이 CDC20인데 CDC20와 결합하여 APC를 불활성화시킨다. 딱 결합해서 얘의 모양을 변하게 만들어서, 혹은 얘가 제대로 APC에 결합하는 걸 막아서 APC 컴플렉스의 활성 자체를 억제한다는 거죠. 언제? 매드하고 버브가 카이네틱 코어에 결합하고 있을 때. 그러면 APC가 불활성화되니까 아나페이즈로 진행을 못하겠죠. APC가 활성화되어야 시큐린도 분해하고 사이클린 B1도 유비큐티네이션 시켜서 분해하고, 그렇죠? 얘네들이 E3 라이게이즈로 역할을 해야지 아나페이즈로 진행해서 M기를 끝내는데, 얘네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아나페이즈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카이네틱 코어에 마이크로투블이 결합하면, 여기 마이크로투블이 딱 결합하면, 오빠들 벌써 왔어? 마이크로투블이 벌써 왔어? 귀여운 애들이랑 좀 더 붙어 있으려 했는데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서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를 불활성화시키지 못하니까 얘가 활성화되어서 시큐린, 사이클린, 비온 다 분해해서 아나페이즈로 진행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자, 또 다른 체크포인트가 있죠. 이번에는 포스트 레플리케이션 체크포인트. 복제 후 DNA 복제를 다 한 후 제대로 DNA 복제가 되었나 확인하는 그러한 체크포인트예요. 자, DNA 레플리케이션은 우리 세포생물학에서 그닥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분자생물학에서 좀 자세하게 배우겠죠. DNA 레플리케이션은 워낙에 공이 많은 드는 일이고, 아무리 잘해도 에러가 많이 나서 수선을 해야 돼. DNA 레플리케이션을 메인으로 담당하는 DNA 폴리머레이즈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 에러 레이트가 있죠. 얼만큼에 한 번씩 에러를 넣어서 엉뚱한 베이스를 잘못 집어넣을 때가 있다. 뭐 A 집어넣을 자리에 뭐 G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많이 나서 나중에 항상 수선, 리페어를 항상 해요. 수선이란 뭐 구두 수선할 때 주로 쓰는 말이라서 좀 어색하긴 한데, DNA 수선,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DNA 리페어를 갖다가 한글로 번역한 말인데, 뭐 고치기, 뭐 수선이란 말이 뭐 처음에는 우리 주로 구두 수선에 많이 써가지고 이게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언어란 건 항상 습관이죠. DNA 수선 하다 보면은 익숙해진다. 수선을 해야 돼. 그래서 DNA 복제가 완전히 끝났는지, DNA 합성 과정에서 실수, 에러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스텝이 필요합니다. 랩에 꼬여서 잘 보기 힘들겠지만 DNA 합성이 끝나서 DNA 양이 2배로 불어난 상태다. S기가 거의 끝났어요. 그죠? DNA 복제가 일단 끝났나 보고, 누가 봐요? CDC25. CDC25 굉장히 유명한 포스파테이즈죠. 사이클린 B, CDK1 컴플렉스의 두 개 이 불활성화시키는 인산화를 떼어내는 포스파테이즈죠. 얘가 언제 활성화돼요? S기가 완전히 끝나서 DNA가 완벽하게 2배로 불어난 것을 확인한 후에야 활성화된다. CDC25. 그래서 이러한 스텝을 거치기 때문에 DNA 복제가 끝나지 않은 세포는 얘네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G2에서 M기로 넘어가지 못한다. 자, 그래서 CDC25의 활성화 여부, DNA 레플리케이션이 끝났는가를 보고 나서 활성화되느냐의 여부가 바로 퍼스트 레플리케이션 체크포인트 복제 후 확인점이다. 활성화된 CDK1 사이클린 B 컴플렉스는 또 CDC25를 인산화, 활성화시켜서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일단 CDC25가 S페이즈가 완전히 끝나서 DNA 레플리케이션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면 얘가 이제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활성화되어서 이 불활성화되는 인산화 CDK1에 있는 거 2개를 떼어주면 활성화된 CDK1 사이클린 B 콤플렉스가 다른 단백질을 마구마구 인산화시키는데, 그 중에 인산화시키는 또 다른 단백질이 뭐냐? CDC25.
내가 얘를 인산화시키면 얘가 더 활성화돼. 더 파워업 돼. 그래 너희가 나 인산화시키면 내가 더 열심히 탈인산화 해볼게. 이미 탈인산화 되지 않았냐? 뭐, 세포 안에 CDK1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무지하게 많은 개수의 CDK1이 있겠죠. 여러 가지 탈인산화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CDK1이 많이 있을 테니까 얘가 활성화되면은, 인산화되어서 활성화되면 더 많은 CDK1의 불활성화 인산화 두 개를 디퍼스플레이션 시켜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이 루프를 뱅뱅뱅뱅 돌아서 G2에서 N기로 가즈와 우리나라 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가즈와 얼마 전에 웹스터 사전에도 올랐어요. 한국에서 한국 단어가 가끔 인터넷 밈이나 뭐 그런 데로 많이 쓰여가지고 영단어로 등록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가즈와 N기로 가즈와.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는 이유는 일종의 포지티브 피드백이죠. 양성 되먹임 현상이 있는 이유가 뭘까? 짧은 시간에 많은 CDK1, 사이클린 B 복합체를 형성시켜 순식간에 빨리 천천히 이왕 가기로 한 거 뭐 지리멸렬하게 천천히 갈 게 아니라 이왕 주식값이 오르기로 한 거 한 번에 확 이왕 코인이 오르기로 한 거 한 번에 확 올려버리자. 한 번에 확 활성화되어서 그래서 일단 하기로 한 거 체크포인트가 다 완성됐고 다 체크했고 이상이 없고 M기로 넘어가기로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빨리 모든 CDK1, 사이클린 B 컴플렉스를 한꺼번에 활성화시켜가지고 빨리 잽싸게 활성화시켜서 이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자. 빨리 세포 주기를 진행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 DNA 데미지 체크포인트. DNA 손상 확인점. DNA가 손상됐느냐를 확인해서 손상된 애들을 갖다 세포 주기를 진행시킨다? 아니겠죠? DNA가 손상됐나 여부를 확인해서 손상이 안 된 놈들만 세포 주기를 진행시킨다. DNA가 망가진 애들 괜히 세포 분열을 시켰다가 얘가 암세포로 변할 수도 있고 괜히 망가져가지고 주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을 DNA를 고치든지 아니면 걔를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자살시키든지 아니면 세포 주기 진행을 안 하게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어디다? DNA 손상 확인점이에요. 살아있는 세포는 끊임없이 외부의 돌연변이 뮤타젠에게 노출되어서 DNA 손상을 입는다. 화학물질 그리고 뭐 태양빛이 있는 자외선 그런 거. DNA 손상이 특별히 따로 일어나는 때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G1기, S기, G2기 여러 곳에서 DNA 이상을 점검한다. DNA 데미지 체크포인트는 다른 체크포인트와 다르게 세포 축이 여기저기서 때도 없이 DNA가 망가지지 않았나를 확인해요. 그래서 DNA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으면은 ATM과 ATR이라는 두 개의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예요. ATM 맞아요, 여러분들. 돈 뽑는 기계, 오토매틱 텔러 머신, 돈 나오는 거, 그죠? 그것도 ATM이죠. 이름이 같아요. ATM과 ATR 비슷하게 생겼죠? 얘네들이 둘 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인데 얘네들이 언제 활성화되냐 하면은 DNA가 망가져서 DNA가 부러졌다. DNA가 부러지면은 갑자기 DNA의 이중나선 끝이 여기가 노출되겠죠? 이렇게 부러져서 노출된 DNA 이중나선의 끝에 결합하는 것이 ATM이고 한쪽에만 결합해서 활성화되는 게 ATR이에요. 어쨌든 ATM과 ATR은 망가진 DNA에 결합해서 활성화되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다.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니까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야겠죠. 그래서 ATM과 ATR은 각각 누구를 인산화시키냐? 체크1하고 체크2. 체크포인트에서 활성화되는 카이네이즈라서 이름이 체크1이에요. 체크1하고 체크2를 활성화시킨다. 체크1하고 체크2가 활성화된다. 우리는 ATM과 ATR에 의해서 인산화되어서 활성화된다. 그럼 체크1하고 체크2는 누구를 인산화시킬까? 밑에 있는 애들. P53 굉장히 유명한 나중에 암생물학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단백질이에요. P53 분자량이 53kDalton이라서 P53 우리는 체크1, 체크2에 의해서 인산화되어서 활성화된다. 그리고 얘는 시리즈 25가 아니라 25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시리즈 25A 탈인산화 효소 시리즈 25의 한 종류인 시리즈 25A
3C25A도 3C25처럼 3C25는 CDK1을 디퍼스플레이션 시켰죠. 여기 뒤에 붙어있는 퍼스페이트 두 개를 CDK1이 가서 떼어냈죠. 잘라냈죠. 그죠? 뜯고 잘라냈죠. 3C25A도 역시 집게로 그릴까 그래서 역시 파스파테이즈예요. 얘도 역시 탈인산화 시킨다. 그래서 체크1하고 체크2에 의해서 인산화된 P53와 3C25A는 어떠한 기능이 있을까?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아요. 자, P53은 DNA와 결합해요. 그래서 일종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할 수 있어요. P53은 P21 역시 21kDalton의 단백질이에요. 얘를 만들고 또 푸마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DNA 손상이 일어난 세포의 S기 진입을 막는다. DNA 손상이 일어난 세포의 S기 진입을 막는다. 푸마를 통해 DNA 손상이 일어난 세포의 S기 진입을 막는다. 자, P53이 인산화되면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P53이 RNA 폴리머레이즈와 결합해서 P53 타겟 유전자, 아무데나 DNA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발현시키고 싶은 유전자, 여기 뭐 P21이 있으면 또 여기 다른 DNA 부분에 여기는 뭐 푸마라는 유전자를 발현시킨 다음 여기 붙어가지고 앞부분에 프로모터 부분에 붙어가지고 P21의 mRNA를 만들어내면 P21이 트랜슬레이션 되어서 P21이라는 대표적인 CKI, 앞에서 P27이라는 CKI, CDK 이니비터 잠깐 공부했을 거예요. P27 말고도 P21이라는 CKI, CDK 저해제가 있어요. P에는 P21은 사이클린 E와 CDK2 컴플렉스를 생기는 것을 막는다. 니들 둘이 친하게 지내는 꼴은 못 보지. 그래서 이 셋이서 같이 결합하고 있으면은 사이클린 E가 CDK2를 활성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CDK2의 활성이 떨어진다. P21은 P27과 마찬가지로 CDK2 사이클린 E에 결합하여 CDK의 활성을 저하한다. 이때 CDK2의 활성을 저하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P21 말고 푸마라는 것도 만들어낸다 그러죠. 푸마 mRNA. 푸마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푸마는 손상이 심해 죽어야 할 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 에이퍼터시스. 나중에 하나의 챕터에서 따로 배울 거예요. 에이퍼터시스. 세포 자살, 세포 이해정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얘를 활성화시켜서 DNA에 손상 입은 세포를 아예 죽여버린다. 에이퍼터시스 세포 자살 또는 세포 이정사는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는 세포. 여기서 왜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될까? DNA가 충분히 망가져서 DNA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ATM하고 ATL이 활성화되고 체크1하고 체크2가 활성화되고 P53하고 CD25A가 활성화되는데 얘네들은 P53에 의해서 퓨마와 P21이 만들어져가지고 세포 주기 진행을 막는다. 그러니까 DNA가 망가진 애들은 세포 주기 진행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얘기죠. 이거 퓨마는 아예 한술 더 떠서 세포 주기 진행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포를 죽여버린다. apoptosis vs necrosis. 내 세포 자체가 내재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프로그램인 apoptosis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뭐 독극물을 맞았다든가 아니면 불에 탔든가 상처를 입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뜬금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포가 죽는 네크로시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 내가 CDC25A의 기능에 대해서 볼까요? CDC25A. CDC25는 CDK1하고, 자, 정리할게요. 헷갈리니까. CDK1, 사이클린 B, 컴플렉스가 있죠.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G2에서, 또 CDK1, CDK2, 사이클린 E 컴플렉스 있죠. 얘는 뭐예요? G1에서 S. 그런데 얘를 활성화시키는 파스파테이즈는 뭐였어요? CDC25, 그냥 25. 얘를 활성화시키는, 얘를 디퍼스플레이션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CDK2를 얘는 CDC25A, 그죠? A예요. 얘는 CDK2도 역시 CDK1과 비슷한 유전자 시퀀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역시 얘도 활성화시키는 인산화 한 군데
불활성화시키는 인산화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퍼스플레이션 시켜가지고 얘를 떼어버려서 G1에서 S로 넘어가게 하는데 DNA가 망가져가지고 체코1하고 체코2가 활성화되면은 3C25A가 체코1, 체코2, 체코2A에서 퍼스플레이션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프로테아점에서 분해된다. 여기 또 E3 라이게이지가 있어 중간 단계를 생략한 거죠. 그래서 얘가 유비퀴티네이션 돼가지고 프로테아점에서 분화된다. 그래서 결국 CDK2 사이클린 E 컴플렉스를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세포 주기 진행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S기로, 후기 S기로 계속 넘어가게 하려면은 CDK2 사이클린 E 컴플렉스가 활성화되려면 3C25의 액티비티가 중요한데 DNA가 망가져가지고 체코1, 체코2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은 이렇게 G1S기로 진행을 못하도록 왜? CDK2가 여기 포스페이트가 떨어져야 되니까. 지금까지 세포 주기의 진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타겟 단백질을 인산화시켜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CDK와 주기적으로 양이 변하는 사이클린이 관여하고 또 재밌는 것은 CDK와 사이클린도 역시 얘네들도 인산화, 탈인산화에 의해서 자기들이 활성이 조절된다는 것이지. 자, 세포 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